지덕체로 채널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죠? 네, 네,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입학 전에, 초등 입학 전 반드시 알아야 될 꿀팁!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이가 읽긴 읽어요. 그런데 글씨 쓰는 게 서툴러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글씨 쓰는 게 조금 서툴고 또 글씨 쓰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그때 아이한테 이렇게 우선 바르게 연필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쓰기의 장벽을 조금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썼던 방법들 그리고 정말 쓰기 싫어하는 저희 학급 아이들한테 썼던 방법은 네. 이제 OH 필름이랑 또 네임펜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같은 걸 가정에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네. 아니면 도서관에 같이 가서 고르기도 하고요. 그럼 그 그림책을 가지고 그 그림책에 있는 이제 좀 글씨가 좀 커야 되는 거죠. 글씨가 조금 큰 걸로 이제 그림책을 준비해서 그 위에 OH 필름을 올리고 아이들이 네임펜으로 따라 쓰기를 했거든요. 그대로? 네, 그대로 따라 쓰기를 했어요. 그대로 따라 쓰기를 했을 때 작품이 완성이 돼요. 나중에 딱 보면? 네, 딱 빼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 이거 잘 못 썼던 것 같은데 잘 못 따라 썼던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되게 가지런하고 예쁘게 잘 적혀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우선 쓰기에 대한 장벽이 조금 낮아져요. 와, 이거 꿀팁인데요. 정말 쓰기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연필 바르게 잡아라 이렇게 쓰는 게 더 예쁜 글씨야 라고 했을 때 쓰는 게 더 싫어지거든요. 우선 쓰기를 싫어하면은 그 쓰기에 대한 장벽을 조금 낮춰주는 방법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크게 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 써라. 맞아요. 아니면 똑바로 써라. 네. 글씨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하지 말고 맞아요. 정말 낮은 자세로. 그리고 쓰기가 조금 좋아지는 이렇게 쓰면은 내가 내 글씨가 좀 더 예뻐지네. 내가 쓰면은 좀 이렇게도 할 수 있네 라는 자신감이 쌓은 다음에 이제 글씨 쓰기나 바르게 쥐는 법으로 나아가면은 훨씬 잘 받아들여요. 와, 명쾌한 답변이네요. 정말 제가 여러 아이들한테 같이 해본 결과 정말 좋았던 방법이었습니다. 실제 사례였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벌써부터 올랄라. 지금 입학하기 전인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부터 수학에 흥미가 없다고요? 이거 어떡하나요? 정말 큰일이죠. 네. 선생님도 혹시 이제 초등학교 맞으시죠? 저는 중학교. 중학교이시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수학을 중학교 친구들도 좀 관심 없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네, 많죠. 초등학교도 정말 수학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은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학 학습지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거의 5살, 6살 때부터 정말 수학 학습지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은데 하다 보면은 학습지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반복학습이고 반복학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이제 뭔가 습관을 위해서 반복학습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말 지나치게 너무 문제집을 풀리다 보면은 아이가 질려요. 너무 그 질리는 구간에서 아이는 이미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질리는 걸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질려버리면 이거 어떡하나요? 초등학생 중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썼던 방법은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도 쓰는 방법인데 저는 보드게임을 이용해요. 보드게임, 게임을 이용해서? 수학에도 수학과 관련된 보드게임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제가 수영력, 그러니까 수학의 5대 영역 있잖아요. 수영력, 도형,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을 제가 딱 만든 리스트들을 다 만들었었어요. 아니 아까 영어도 지금 자기 개발을 가지고 문구형과 졸졸졸 외우고 지금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와, 영어와 수학과 책까지 집필하시는 국영수가 지금 그러네요. 완벽한데요? 수학도 아이들이 너무 흥미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가배로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수학을 만지고 직관적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가배 오르다 막 이런 거. 근데 가배가 되게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비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탄 가배를 이용했는데 기탄 가배는 20-30만 원이면은 살 수 있는 그나마 중저가 가배이고 제가 써봤더니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가배를 검색하고 싶으실 때 당근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도 저는 가성비 가배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엄마가 가배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것도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지도사 자격증을 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땄어요. 근데 제가 가배를 시작할 때 너무 뚜껑 열기가 무서운 거예요. 만지는 수학 나 해주고 싶은데 나 정말 수학에 좀 흥미 있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배 뚜껑을 왜 이렇게 열기가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배 뚜껑을 열기가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때 제가 가배 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지금 엄마의 힘이 놀라운 게 워킹맘이신데 아이가 영어 노부영 노래를 듣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영어에 몰입하셔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와 지금은 영어 실력도 쭉쭉쭉 많이 성장시켰고 가배, 수학까지 이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했는데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몰입해서 한 게 그게 참 대단하네요. 그게 목적이 확실하니까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걸 잘 알아서 알려주겠다라는 목적이 확실하니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수학도 흥미부터 시작해라. 보드게임도 저희 집은 보드게임을 매일 30분씩 하거든요. 저녁 먹고 진짜요? 매일 30분씩 해서 정말 이것도 책의 소재인데요?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것도 너무 좋은데. 보드게임도 정말 와. 제가 저희 집에 거의 보드게임이 100, 이번에 정리를 했거든요. 108개가 있더라고요. 와. 제가 나중에 버렸는데. 한번 촬영 가요. 네. 나중에 지금 임다은 쌤이 네. 집은 과연 해냄 스위치를 켜면 혼자서도 잘 아이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네네. 아니면 방송인가? 제가 실제로 나가지고 네네.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하준이와 하윤이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한번 또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수학도 흥미가 중요하다 말씀하셨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학교 입학 전에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어머님들이 이제 처음에 아이 입학하실 때 한글이나 수학이나 네. 이런 것들은 잘 준비해서 보내주시려고 노력하세요. 네. 왜냐면 요즘은 워낙 그쵸. 이제 한글을 알아야지 학교에 가서 네. 불편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한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한글 수준이 어떤가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일반 학급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급. 전반적인 1학년 친구들의 수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학교를 어디에 근무하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제가 항상 1학년 친구들을 많이 맡았어요. 근데 그 1학년 친구들과 반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그 반에 항상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갈 때 보면은 아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넘나들어요. 차이가 크다. 갭 굉장히 차이가 너무 갭 차이가 크다. 커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갭 차이가 크다. 이미 갭 차이가 큰데 그 갭 차이를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점은 네. 이 아이가 한글도 잘 읽더라고요. 야, 또 그런 점이 있네요. 그 아이는, 네. 그 아이가 했던 거는 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데 그 아이는 우선 자기 자리가 잘 정돈되어 있고 또 뭐 자켓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벗고 할 때 혼자서 다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글이나 수학이나 이런 걸 신경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자기 생활 태도, 그럼요. 자기 습관 이게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네. 뭐 되게 친구들이 한글이나 뭐 수학을 잘 못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막 떨어지거나 자존감이 막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가 지퍼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 내릴 때 단추를 잠궈야 하는데 친구나 선생님한테만 부탁해야 될 때 그때 아이들이 정말 그때 자존감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생활 그럼요. 습관이네요. 정말 기본 생활 습관만 제대로 잘하고 가도 아이가 1학년 학교 생활을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집에서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과연 말을 많이 할까? 어떨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필요한 말을 제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이 많지 않아도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말을 잘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아이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다라고 제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친구와의 갈등이 있을 때 이 친구와 어떤 갈등이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선생님한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말을 하는 것. 이게 학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딱 들었는데 학교에서 꼭 필요한 이런 멘트, 이런 문구가 딱 나와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좀 연습도 시키고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체크리스트 딱 돼가지고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여기까지 지금 초등 입학 전 부모님이 꼭 알면 좋을 꿀팁이었습니다. 혹시 끝으로 초등 입학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저는 초등 입학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은 학습이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생활 습관은 우리가 항상 삶에서 일어나는 습관들인 거잖아요. 그 작은 것들에서부터 아이들의 성취가 쌓인다고 믿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기회를 많이 주고 싶지만 뭔가 선생님들이 그걸 다 일일이 신경 쓰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기회를 주고 그 아이가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가정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고 기회를 많이 받은 아이가 학교에서도 잘할 거라고 제가 믿고 또 보고 있습니다. 저랑 거의 어떻게 이렇게 교육관이 똑같죠? 정말요? 저는 이제 프랑스 해외 파견을 갔다 와서 프랑스 학교에서 지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어떻게 육아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또 책을 쓰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걸 많이 적용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 집은 깔끔하게 업무 분장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 분장이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지금 공통점이 너무 많은데. 정말. 대학 글모닝과 운동과 책 쓰기와 아무튼 업무 분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 내용에 관해서 또 나중에 또 함께 이야기할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아무튼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